근데 일단 이게 어린이가 기본소득을 받아도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좀 어른들은 받아도 되지만 어린이들은 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 또 어린이들한테 기본소득까지 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어린이가 기본소득을 받는 건 반대하고 어른들이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성이. 음,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도 부가가치세 같은 걸로도 계속 약간 일종의 세금 같은 것도 내니까, 부모님 돈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정도는 우리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기본소득의 정신이 보편성이어서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입각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죄 지은 사람도 받지 말아야 되고 뭐 나이 많은 사람도 받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그 정신은 그냥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라면 어린이라고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철이가 이렇게 집을 나갔잖아요, 가출을. 그래 가지고 그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그건 좀 무모한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 그냥 할아버지를 좀 설득시켜 가지고 좀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그건 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민상이. 저도 사실 철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약간 되게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망을 친 거는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해서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나름 아예 나쁘진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 뭐 가출이라고 표현되어서 그 가출이 갖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가출한 상태라고 했지만 뭐 부모님들이 모르는 곳으로 간다던가 아예 집을 나갔다던가 이런 상황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거고, 또 아까 민성이가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행사에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출했다, 이 정도인 거지 아예 집을 나왔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 부모님께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의지가 강했으면, 그것을 하고 싶었으면 이라고 그 뜻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우 씨가 말한 대로 뭐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또 잠깐은 자기 어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다음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작가님 앞에서 말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재밌었던 게, 그냥 점점 처음에는 '설마 이번에도 재밌을까?'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읽어야 될 분량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 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 말해 주세요. 저도 되게 재밌고, 여기 내용도 좋긴 했는데, 여기 철희가 막 사립학교 안 가고 할아버지가 이 회장인데 못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약간 좀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솔직히 현실성이 조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딱히 재미없다고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애들이 재밌다고 했는데라고 하니까 너가 가르친 애들이 걔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걔들이 훌륭한 애들이야. 걔들이 독서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야. 보통 애들은 그렇게 책 잘 안 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그래라고 실망했었는데 지우의 얘기를 듣고 아주 다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성이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부모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인데 벌써 내가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되게 성숙한 또는 되게 영악한 초등학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 때는 그게 별로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없으면 말지 뭐 내가 그걸 뭐 안 물려받으면 말지 뭐 내가 그냥 하지 뭐 오히려 이런 패기라고 해야 되나 뭐 포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초등학생다운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성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저는 일단 여기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책 주인공이 이게 천문우주과학자가 꿈이고 그래서 알래스카 오로라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가했잖아요. 네. 약간 좀 다양하게 다른 꿈이나 이런 것도 많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로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그리고 기본소득을 단기적으로 실험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여러 곳 있지만 거의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 알래스카 주가 유일하고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주민 모두 어리건 어린이건 관계없이 모두에 대해서 1년에 정확히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석유 자원이 많이 나는데 그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걸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이익이 나오는 그 이익금을 이렇게 배당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진행을 쭉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기본소득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상징성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알래스카가 그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또 호텔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한 아이가 알래스카에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 기본소득 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가정하면 그럼 이게 스토리가 될 거다라고 그건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애가 막연히 오로라를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좀 이상하니까 그럼 그 애 꿈이 천문학자여가지고 그렇게 보러 가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우는 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여기. 저는 왜 철이가 그렇게 막 부잣집으로 했는지 궁금했어요. 계속 부잣집이랑 가난한 집이 등장하니까. 네. 처리를 뭐 부잣집으로 설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원, 그 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증세, 세금을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부자들의 입장이나 부자들의 의견도 함께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린이들 이야기다 보니까 어린이가 부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부자인 걸로 설정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뭐 자기가 그러면 그 부자인 사람들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자들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은 없을까? 그리고 부자들도 기본소득에 찬성해야 되는 이유는 찬성한다면 왜 찬성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철이라는 그런 인물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시대인데 여기에서는 굳이 코로나19가 끝난 상태로 하니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19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아, 그래서 원래 사실은 코로나19 얘기는 없었고, 원래 이 원고를 쓴 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추석 무렵에 이 거에 대한 원고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작년에 이 책이 출판이 되는데, 그럼 변화된 상황을 좀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 그 재난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1차 때는 전 국민에게 그 가구당, 한 가족당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4인 가족 기준에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한 건데, 그게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한 비슷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반영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책이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책이 뭐 내년에도 읽히고 내후년에도 읽히고 하면 그때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끝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출판될 쯤은 좀 끝났을 거다, 끝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끈질길 줄은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재명이와 지원이가 또 여기에 러브라인이 하나 더 생겼는데 또 이걸 한 이유가 뭔가요? 뭐 그때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해라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조언, 실제 그 한 6학년이 자고로 책에는 러브라인이 있어야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면 뭐 러브라인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심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관심을 갖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그냥 어리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히 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진행을 쭉 했는데 민성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래서 혹시 하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해서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특별히 더 궁금한 것이 없으면 그냥 준비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고, 오늘도 그 끝 말미에 여러분들이 북토크를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북토크 해줬었지? 안 했어? 안 했었어요. 그때 했어요. 했었지? 안 북토크 안 했어 했나요? 그때? 대갈 장군이 좋아에 대해서 북토크 안 했었나 우리는? 네. 너희들이 안 했구나. 오랜만에 북토크 한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거나 느낌 뭐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시간 제한 없이 끝말미에 북토크 하나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진행하는 거 외에 뭐 궁금한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저기는 코레사 사이트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는 독수기 작품 분석 다 잘했어?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민성이는 저는 좀 일이 있어서. 아직 못했어? 네, 좀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책 그 16쪽에서 18쪽에 보면 집안일을 도와주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도와준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또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명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마지막 줄 엄마 내가 빨래 넣는 거 도와주면 오루라 보러 갈 거야? 응? 그러자 18쪽에 도와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발끈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집안일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도와준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저 먼저 해도 되나요? 민성이. 저는 이쪽 부분은 솔직히 재명이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 책 속의 설정부터가 부모님이 지금 실직 위기신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하늘에 별 따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들릴 수가 있고 여기 해외여행비도 비싼 데다가 무엇보다 그 집안일은 애초에 자기 옷 자기가 넣는 거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세명이는 이게 우리는 평소에 집안일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원래 우리도 같이 우리 옷 같은 거 빠는 건 우리도 사실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 있는데 어른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엄마는 그냥 도우라고 한 말인데 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화내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게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엄마가 원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건데 뭔가 좀 원래 엄마 것처럼 막 도와주면이라고 하니까 엄마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민성이나 지우는 집안일이 자기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 여러분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 평소에 따로 그런 생각은 사실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시 선생님도 문제인데 선생님이 1년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새 1월 달이라서. 그래서 뭐 올해는 뭐 운동을 뭐 턱걸이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자. 뭐 산에 좀 더 열심히 다니자. 뭐 독서 교실은 어떻게 하자. 쭉 세웠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자는 계획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그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설거지는 그럼 내가 꼭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는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집안일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보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결혼해서는 아내가 집사람이 선생님이 집안일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거는 대학생 다닐 때 대학생 때 선생님이 자취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뭐 자취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집안일이 내 일이었어. 왜냐면 나 혼자 사니까. 빨래도 내가 해봐야 되고 먹을 것도 내가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당연히 내 일로 생각했지만 엄마랑 살 때나 부인과 살 때는 그걸 내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가끔 뭐 내가 뭐 할 일 있어? 뭐 내가 도와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평상시에. 아내에게. 그러면 집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아니 그걸 왜 자꾸 가족들은 도와준다고 그러냐. 자기 일인데.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아까 지훈과도 언뜻 얘기할 때 우리가 아직 어려서 뭐 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른의 일인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그거에 얘기요? 대해서 자기는 집안일에 대해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떠한지 일단 보통 엄마들이 하는데 음. 일단 원래 다 같이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 또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민성이. 저도 사실 약간 그런 우리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엄마가 같이 하라 하면은 하기는 하는데. 자,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가족을 꾸린다고 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 그때는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다른 가족을 결혼해서 가족을 꾸린다 했을 때는
그 집안일이라는 게 너희들이 일일 것 같아?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음. 저는 음, 약간 우리가 어른이 되면 회사 같은 데 다니잖아요. 음, 근데 약간 보통 가정 경우 중에 하나는 맞벌이고 또 다른 거는 음.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쉬신다. 그냥 그런 어, 쉬신다기보다는 아, 집에서 약간 집안일을 한다 이런 게 아, 많잖아요. 아, 약간 이런 경우는 아빠는 일하니까 힘드시고 하는데 엄마는 일단 집에서 이게 집안일을 한다. 약간 이러면은 좀 두 개가 맞는데 음, 맞벌이 가정인데 음, 엄마가 더 한다. 이런 음, 거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우는, 저도 민성이랑 비슷하고 제가 뭐 나중에 뭐 가정을 꾸린다면 왠지 저 혼자 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아빠는 바깥일 하시는데 엄마는 집에서 쉰다 이런 식으로 그 아니 바깥일을 하지 이게 않으면 집에서 쉰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용어가 특별히 민석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놀면서 뭐 했냐 집안에서 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집안일은 마치 뭐가 아닌 것처럼 일이 아닌 것처럼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집안일은 이른바 무노동 임금 그 무노동이 아니라 그 임금이 없는 그 돈을 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무임금 노동이지. 쌤 거꾸로 말했네. 무임금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일로 이렇게 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민석이가 말한 대로 지금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아. 그전에는 맞벌이 가정에서 잘 안 들리니? 들리니? 얘들아? 들려? 끊겼어? 이제 된다. 이제 들려? 됐어요. 예. 갑자기 웃겼어요. 너네들이 갑자기 떡 멎었었어. 왜 그랬을까? 어디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뭐였더라? 쌤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 아, 뭐였더라? 자, 잠깐요. 맞벌이 가정에도 예. 예전에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 예전에 이러했어. 민석이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바깥일, 뭐 어쨌든 바깥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집안일 하는 사람, 전업주부인 경우에 그걸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바깥일 하는 사람과 집안일 하는 사람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다음에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맞벌이가 되면서 둘 다 바깥일을 하니까 근데 여자는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남자는 바깥일만 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야. 남녀 불평등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맞벌이라면 집안일도 같이 나눠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런 논의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전업주부가 있고 바깥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깥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집안일은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바깥일을 해. 한 사람은 바깥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해. 집안일만 하기로 했어. 근데 요 바깥일 하는 사람이 집안일도 와서 부분적으로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깥일을 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음, 확실히 약간 바깥일하고 하면 힘들다 요거까진 맞는데 음, 약간 간단하게 상 차리기 아니면 음, 약간 양말 개기 이런 정도는 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막 청소 같은 게 아니라 수건 개서 넣기 이런 느낌 정도는. 그러니까 바깥일을 했는데도 집안일도 더 해야 된다. 간단한 거는 음,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일단.
약간 집안일 같은 게 한꺼번에 몰리면 되게 음, 힘들잖아요. 막 음, 대청소만 해도 나름 힘든데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회사 안 가는 주말에는 기본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그, 평소에는 음. 살짝만이라도 좀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은 근데 바깥일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고 해도 집안일 맡은 사람이 바깥일을 돕지는 않잖아. 음. 그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음. 지우는 어때? 지우는? 지우 입장은? 저도 민석이랑 비슷하게 그냥 음. 간단한 것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휴가도 없고. 음. 그래서 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바깥일과 집안일이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가 됐었거든. 근데 왜 지금은 그 과거에도 집안일 똑같은 집안일이었고 현재도 똑같은 집안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 집안일의 정도를 너무 가혹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걸까? 아니면 특별히 요즘 집안일이 더 많아진 거야?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 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던진 거고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뭐 찾거나 뭐 방안을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민성이나 지우가 이제 가족을 구성했을 때 뭐 민성이나 지우가 바깥일을 할 수 있고 남자가 집안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바깥일을 같이 하고 뭐 집안일 어떻게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바깥일과 집안일로 나누어서 역할을 아예 나눌 건가 아니면 집안일 자체도 뭐 또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나눠야 될 건가 나눈다라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합의는 또 합의할 때 기준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뭐 고민해 볼 그런 시간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러면 집안일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어떠해야 되나? 어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린이들에 관해서는. 저 음. 민성이. 어린이는 그냥 나중에 어른 되면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아니요. 네가 너의 자녀가 있었을 때 그 자녀에게 또 집안일의 일부분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도 좋고 아니면 지금 네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좋고. 음. 지우는 어때? 저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일단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일이라고 그러잖아. 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일이라고 그러잖아. 이 엄마는 제명이 엄마는. 그러니까 어, 윤상이.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약간 공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희가 음, 하는 일은 평소에 음,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거나. 음. 그러면 약간 좀 시간도 되게 많이 비는데 그럴 때 가끔 시간 빌 때마다 조금씩은 약간 같이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주말이라든가 뭐. 지우는. 저는 민석이랑 비슷하게 뭐 가끔씩 하는 거. 네. 현재 너희가 특별히 뭐 맡고 있는 일은 없어? 아예 전담해서 맡고 있는 일.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건 내 일이다라는 것들은 없어? 아니면 가끔 그냥 뭐 심부름 시키면 뭐 하는 정도, 하라고 하면 하는 정도야? 아니면 뭐 아예 맡은 게 있어? 맡은 게 있어요. 뭐? 저 고슴도 똥 치워주고 놀아주고 음, 쳇바퀴 닦고 하는 거. 음. 그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고슴도치 관리 하는 네. 거는 지우가 맡은 일이다. 아예.
네. 희성이는? 저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고슴도치를 키우게 된 이유가 GOD가 키우고 싶다 해서 키운 거야?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키우고 싶다 해서 키운 거야? 제가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심심해서 우울증이 살짝 왔었어요. 지우가? 그래서 엄마가 어, 네. 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도치를 데려왔어요. 그럼 사실은 지우가 그게 가족 일이 아니라 그냥 네 일 아니야? 원래 네 일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족 그 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집안일을 그동안 덜한 이유가 남자들이 바깥에서 상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 통계를 다 같이 내보면 그 여자들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시간과 남자들이 바깥일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시되어서 바깥일이 좀 줄어들어야 집안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일 하는 사람에게 너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고 그러면 그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 자체를 좀 줄여서 집안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줘야 된다. 라는 그러기 위해 근데 이제 그 일 자체를 줄이면 소득이 줄잖아. 그럼 그 소득을 바로 기본소득으로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지우나 민성이가 민성이는 다행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이거를 갖고도 시간이 남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 중에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하느라고 너무 뭐해서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하기도 지치기 때문에 집안일을 내가 신경 쓸 마음이나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려면 집안일에 그 사람이 하게 하려면 그런 공부라던가 학원 다니는 거라든가 숙제라든가 이런 거에 양이 좀 뭐해야 줄어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집안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거를 줄여서 집안일 하라고 그러는데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도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을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줄이는 대신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가 일을 하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쉬려고 사는 건지 물론 그 두 개로 하나로 딱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그 테슬라 회사 사장님이지.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고 창립자인데 그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찬성을 할까? 이 책에는 미국의 부자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는? 그러니까 음, 회사 같은 데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 없고 그래서 망하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게 계속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한테 오고 회사에 가고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으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경제 흐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 같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지호는? 저도 음, 민성이처럼 사람들이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또 어차피 자기는 돈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성이나 지우는 그러한 논리가 이해가 돼? 지금 그 민성이나 지우가 말했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물건 사라고 돈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이해가 돼? 네. 네. 돼요. 돼? 쌤은 솔직히 이해 잘 안 되거든. 그니까 아,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느냐. 그러면 내 손해다. 그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은 그걸 반대한다. 이 책에 나오는 철이 할아버지도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철이 할아버지처럼 아니 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 도둑놈들아. 돈이 필요하면 니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 것이지 왜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하느냐. 통발이 씹혀주는 이런 거겠죠.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건 딱 이해가 되잖아. 그니까 그게요. 그게 제 생각에는 막 회사 부도나고 그런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 불경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 회사를 굴러가게 하려면 전기세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고. 근데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자신의 회사께 팔려야 되고 그러면 세금을 받고 만약에 회장 같은 경우면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데 불경기가 딱 오면은 이게 세금 내기도 좀 힘들어지고 월급 주는 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기 기본소득이 있다. 약간 불경기 같은 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고 약간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쪽에 돈이 들어간다. 세금을 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돈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물건을 산다가 없으면 세금을 받는다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물건을 산다가 약간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회사 같은 데서도 부도가 잘 안 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지우는? 저 민성이 말 듣느라 질문을 까먹었어요. 아, 그래. 선생님은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기본소득을 찬성한다는 그런 논리가 정말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철이 할아버지처럼 기본소득 반대한다. 내 돈 아깝다. 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한 거였거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부자 철이 할아버지 말고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뭔가 좀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철이 할아버지는 조금 이기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또 자기 회사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 입장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뭐 이렇게 식당들도 문을 일찍 닫고 뭐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매출이 너무 많이 감소하는 거야. 물론 배달업종 하는 쪽은 더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당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한 가구 집당 100만 원씩 주면서 3달 안에 그 돈을 다 써라 라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100만 원을 갖고 사람들이 뭐 고기도 사고 뭐 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 뭐 음식점 가서 외식도 하고 막 그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그 가게 하던 사람들이 매출이 늘어가지고 좀 이렇게 숨통이 트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소비가 일어나면 결국 그 소비가 일어난 돈은 결국은 누구에게 간다는 거야?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럼 기업이 이익을 얻어서 그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잘 순환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도 어려움에 있을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결국은 기본소득이 그런 그 사회를 굴려가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한다면 지금까지도 기본소득 없어도 굴러갔잖아. 사회가. 경제가 굴러갔잖아. 근데 기본소득이 굳이 왜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이제 굳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돌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 시대는 일자리가 뭐 할 거다? 많이 줄어들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도 경제가 굴러가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바뀌는 거지 일자리 자체는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또 주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논쟁, 견해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쪽, 반대하는 쪽은 어떤 논리를 갖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 또 충분히 귀를 열어서 들어보고 또 여러분은 그렇다면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철이가 아니라 제명이 아버지.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났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월급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리운전기사로 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예 52시간 더 줄여서 40시간으로만 줄이자. 지금은 주 5일제인데 이걸 주 4일제로 가자.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계속 줄여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떤 생각인지 묻는다면 어떤 것 같아?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양심 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응? 양심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양심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무슨 뜻이야? 그 주 5일 근무제가 토 일이 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기본소득을 받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간다는데 여기에서 하루를 또 빼버리면은 이게 세금을 내는 양 같은 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기본소득 같은 게 받기도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약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든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되게. 민성이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일이 더 줄어드는 거는 아니다. 지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고 뭐 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뭐 줄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그런 건 아직 줄어들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커다랗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 40시간 얘기 나오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일 자체가 줄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좀 나눠 갖자. 그러니까 지유 혼자서 10시간은 일을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지유가 나 5시간만 일할게 라고 하면 그 나머지 5시간 일은 민석이가 와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자리 나누기라고 표현을 해. 일자리 나누기라고. 지금 세매기가 이해가 좀 가? 학교 선생님이 그 1교시부터 그 수업을 다 할 수 있잖아. 6교시 수업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수업을 3시간만 하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3시간을 수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한 사람의 선생님을 더 고용을 해서 그 일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는 어떤 그런 차원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로봇이 일을 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그만큼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그만큼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뭐 콤바인이나 이런 걸로 쭉 해버리면 하루에 한 3시간만 일을 해도 그 수확량이 먹고 살 만큼의 수확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굳이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우. 저는 듣고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생기게 하는 거.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민성이. 잠깐만요. 어, 약간 40시간 근무제도 아예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갖고 이런 일들이 추진된 배경은 뭐가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의 단점은 아까 민성이가 제안했던 대로,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을 한 사람한테만 줬으면 됐는데 이제는 월급을 몇 사람에게? 두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월급을 뭐 하던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럼 50만 원씩 주는 걸로 가야 되느냐? 그럼 문제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 받던 거 그대로 다 받으면서 일만 줄어들길 바래.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 주던 걸 20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는 거지. 지금 새맥이 이해 가니? 그래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한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더 늘면 단지 월급만 2배로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뭐 의료보험이라던가 뭐 고용보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실직수당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무실 책상도 그만큼 더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럼 사무실 공간도 커져야 되고 이렇게 단지 월급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드는 부대 비용, 다른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지. 그럼 그런 비용은 또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단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쉽게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해남에 있는 곳에 관해서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러한 농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도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라는 것도 있고 국회 법률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데 물론 농민 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일부인데 농민들을 한정해 준다는 점만 좀 다른 어떤 그런 점인데 그런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촌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왜 실시하자고 그러고 그런 그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은? 근데 그 농민 기본소득이 그 60쪽에 나오는 그거예요? 해남. 그거 60쪽 말고 더 뒤에 69쪽? 70? 거기 할아버지 설명하고 이러는 거예요.
74쪽. 잠깐 이거 문제가 뭐였죠?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을 왜 실시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거 농사를 하는 사람이 꼭 땅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땅 조금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수입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데에는 노인 쪽만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늙어서 돌아가시고 하면은 이게 국산 쌀 이런 게 농사 같은 것도 다 중단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너의 입장은? 실시는 해야 된다? 약간 여기 와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회책에서 봤는데 약간 여기 와서 하면은 좋은 보너스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광고 내서 하면은 조금 더 약간 젊은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농사도 더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보너스 같은 게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면은 농사도 좀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해서 막 쌀 같은 것도 먹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그럼 자동으로 또 기본소득 받는 것도 약간 양이 그런 게 다 합쳐져 있으니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저도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농사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잘 안 될 거라는 흉년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거 흉년일 때 받으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나 농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재 아까 민성이도 얘기했었는데 자꾸 농촌 사회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지. 농촌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버리고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뭐 극장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살기가 더 불편해지고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이대로 농민과 농촌이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또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그 기본소득이 그 이른바 그 이점 메리트가 되어서 농민이나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그럼 농민이나 농촌들이 좀 더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고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농촌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도시도 너무 복잡한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되고 그럼 서로 모두에게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민이나 농촌에 우선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본소득을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실시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 당장에 실시하기 힘드니까 우선 급한 농민이나 농촌에게 우선 실시를 하자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지. 농민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는 혹시 알아?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는? 농민은 백성 민자 써서 하는 거고 농촌은 마을촌자 써서 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 것 같아? 자, 농민 기본소득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농민인 게 중요해. 농민의 정의는 예를 들면 땅 몇 평 이상의 땅을 농사를 짓는다고 뭐 이렇게 저기 그 서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자격 기준이 있어. 그 사람들만 농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농업을
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반면에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공무원은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야. 농촌에 사는 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게 하는 사람은 농사 안 지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여기 대전시 같은 데는 도시 말고 뭐 이렇게 논산군, 아니 뭐 금산군, 뭐 무슨 면 이런 식으로 그 농촌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 마을들. 그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다 주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농민 기본소득이 되면 여기 대전에 살아, 유성에 살아. 근데 유성에도 보면 이렇게 논 같은 거, 밭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 네. 사람은 대전 시민, 도시지만 농사를 지어. 그럼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그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거야. 반면에 농촌에, 시골 농촌에 사는데 그 사람이 군청의 공무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농민 기본소득이니까 그 사람은 기본소득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농촌 기본소득을 하면 거꾸로야. 농촌에 사는 그 공무원은 기본소득을 받아. 농촌 기본소득을. 근데 도시에 사는 농민은 기본소득을 못 받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농촌 기본소득을 하냐, 농민 기본소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거든. 경기도에서 20세에서 25세 사이인가 뭐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 1년에 뭐 몇십만 원인가를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특정한 세대라던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그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갖고 있고, 뭐 어떤 곳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예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술 창작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자라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게 뭐 예술이라고 하고 농민이라고 하고 이러지 말고 아예 그냥 전 국민 기본소득을 다 실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북토크 하자고 했었는데 북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지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민성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우야.